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중국에서 진짜 핫한 그런 투자, 여긴 진짜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일단 중국 시장이 매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국의 싱글데이, 꽝굴 아시죠? 매년마다 11월 11일. 그러니까 중국어로 꽝굴이라는 거는 싱글을 말하거든요. 싱글이 혼자 집에서 원래 슬프잖아요. 그래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11월 10일에 12시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세일이 들어가요. 그러면 전문 애들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에 엄청나게 미국의 주주 간헐처럼 엄청나게 싸게 한다면 그냥 폭발 주문이 일어나요. 그 하루의 판매량이 최근에 싱글데이가 2020년 11월 1일 그때 위안화로 4,800억이 넘었어요. 원화로 한 84조 돼요. 하루에. 그럼 일반 사람들이 그게 무슨 개념이나 가슴이 안 닿오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한국의 모든 백화점이 1년 매출액보다 훨씬 많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일어나니까. 예. 그것도 한 개 플랫폼에서 전 중국이 아니라 중국의 그 터보라고는 한 개 플랫폼에서 찡동도 어마어마한 전자상을 빼고 알리바바의 터보 하나에서 하루에 한국의 모든 백화점이 1년 매출이 거의 2배 되는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국 시장이 매력도예요. 예를 들면 그 텐센트하고 알리바바가 투자한 온라인 보험사가 있어요. 그게 홍콩에 상장했는데 이름이 중안보险이에요. 온라인 보험사예요. 우리 한국에서 자동차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런 온라인 보험사인데 텐센트하고 알리바바 중국 핑안이 주주예요. 3대 주주. 그러면 왜 중국 핑안이 알리바바하고 텐센트가 주주로 같이 했을까요? 알리바바하고 텐센트가 우리 월체페이, 알리페이 아시죠? 쓰는 인구가 10억이 넘어요. 이게 중앙보험이 알리바바가 투자했다는 거는 그 10억 인구가 중앙보험의 고객인 거예요. 월체페이 쓰는 사람도 텐센트 쓰는 사람도 10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텐센트 주주가 되면 이 10억이 다 중앙보험 고객이 돼요. 그래서 어떤 효과냐면 1초 있잖아. 하나 이러면 1초죠. 그 싱글데이에 11월 11일에 거기 온라인 보험 팔잖아요. 1초 하나 이런데 보험 계약 건수가 이것도 최근 데이터가 2018년 데이터인데 지금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최근 데이터 못 받았어요. 1초 하는데 보험 제약 계약 건수가 38,000건 하나 이러는데 보험 계약이 38,000건이 체결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한국의 모든 보험사 합한 1초가 더 많다고요. 이게 중국 시장의 매력도예요. 그러면 어떤 투자가 좋냐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말하는 건 두 가지예요. IP를 갖고 있든지 지적 재산권 세계적인 원천 기술을 딱 갖고 있든지 아니면 CR을 갖고 있어요. CR이라는 게 아까 빅데이터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텐센트지 알리바바 갖고 있는 게 CR인 거예요. 얘네들이 투자하는 즉시 그 10억이 내 고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디 추싱 혹시 중국가 택시 타봤죠? 한국의 카카오 택시잖아요. 그게 이렇게 텐센트가 투자하기 전에는 중국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완전 벤처 기업이죠. 스타트 기업. 근데 텐센트가 투자하는 즉시 10억 명이 내 디디 추싱의 택시 고객이 된 거예요. 10억이 디디 추싱 고객이 되는 즉시 유니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유니콘 기업이라는 거는 스타트 기업인데 몸값이 원화로 1조. 1조. 제가 이거 진짜 궁금한데 보통 보면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텐센트랑 알리바바를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정말 투자한 데가 많아요. 텐센트가 투자 안 한 회사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맞아요. 제가 아는 회사들 중에 맞아요. 그러면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텐센트가 투자한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더 나은 선택인지 아니면 텐센트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비싸더라도 하루에 10%가 오른 날이 있는 저 텐센트를 사는 게 지금도 유효한 전략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스마트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 이렇게 보지. 내가 텐센트보다 먼저 물건을 볼 자신이 있으면 투자하는 거고 텐센트보다 물건 먼저 볼 자신이 없으면 텐센트에 투자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 그 자신이 없어요. 그럼 텐센트의 마화통이 내가 고용하게 되는 거죠. 텐센트에 투자했다는 거 마화통이 나를 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해라는 거예요. 내가 얘네 텐센트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알아 언젠가는 마화탕이 올 거라는 걸. 그러면 내 마화탕한테 이거 내 집 100원 주고 샀는데 마화탕한테는 100배를 올려서 파는 거죠. 마화탕이 살 거예요. 그래도 왜 자기는 10,000배 올릴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게임을 제가 늘 해왔어요. 그 텐센트 뮤직아죠. 네. 미국에 상장했거든요. 미국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텐센트 뮤직 전에 그 텐센트 뮤직 때 이름이 텐센트 뮤직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그때 그 물건을 제가 한국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뭐 내놓으라는 기관 다 데려가서 투자해라. 왜냐면 제가 그게 텐센트 들어올 걸 알거든요. 근데 아무도 투자 안 했어요. 근데 그거 했으면 10,000배 넘어 벌었어요. 그 말씀하실 때 보면 그런 유니콘 기업에 투자하라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막막한 부분이 있거든요. 중국에 대한 언어의 부재 뭐 이런 것도 정보 부재, 정보 비대치. 그리고 만약에 그걸 내가 어떻게 찾아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과연 투자할 수 있는지도 사실 그렇죠. 궁금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건가 아니면 교수님 강의 있을 때마다 쫓아다니면 좀 알 수 있나요?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들이 천재적 뮤지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나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 잘하는 영역이 있어요.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나는 뭘 잘하는지. 근데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스토리에 투자하는 거예요. 스토리. 이게 아주 깊은 얘기인데요. 내가 스토리를 읽을 자신이 있는 능력이 있으면 투자를 해도 돼요. 그 스토리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똑같은 정보를 똑같이 줬어요. 100개. 100개. 우리도 똑같이 동시에 봤어. 정보 100개를. 우리들이 이 정보를 스토리화하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누가 위너가 되면 그걸 누가 롤리화를 잘하냐. 거기서 요즘에는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정보를 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단지 거기서 어느 게 금이고 어느 게 쓰레기인지를 갈라내는 사람 능력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제 스토리에서 뭐가 잘못된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이제 중국을 가보고 나서 미국에 있는 건 중국에 다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스포티파이가 있는 거, 음악 듣는 거. 네. 그래서 텐센트 뮤직을 제가 봤고요. 그리고 미국에 구글이 있으니까 중국에 바이두. 그리고 미국에 스타벅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루이싱 커피를 봤습니다. 그렇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세계 회사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되게 잘 올라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제가 산 루이싱 커피가 86%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제가 이게 실화인가? 근데 질문이 있어요. 그 레시 카페 사서 얼마 안 돼서 그랬어요. 그 기간이 어떻게 돼요? 좀 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이제 제가 6개월 지나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연초에 샀다는 건데. 그래서 상패가 이제 돼버렸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의 이 스토리나 이 이야기는 맞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럼 이제 그 세 개 중에 결국 투자한 건 레시 카페예요? 아니요, 3개 다 투자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루이싱 커피가 그렇게 되고 나서 제가 중국 회사는 투자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 두 개는 어떻게 됐어요?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날. 근데 그 두 개는 돈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둘 다 플러스가 됐을 때는 팔았죠. 팔았는데. 레시 커피는 손해봤지만 그 두 개는 돈 번 거죠? 거긴 돈 벌죠. 근데 제가 비중을 루이싱 커피보다 더 많이 했거든요. 포트폴리오 왜냐하면 중국의 소비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실 것이다. 소비에 대해 더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저한테 이런 결론이 와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을까? 근데 중국 갔을 때 거기 사람 많은 것도 되게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잘했어요. 잘했고요. 레이싱 커피가 상장패 손해봐서 했대서 능력이 의심되는 건 아니에요. 천재적인 이제 그 능력은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 세 개 투자했다. 벌써 미국에 있는 게 중국에 다 있다라는 거는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발견한 거예요. 왜냐면 진짜 그래요. 중국에서 지금까지 한 거는 중국의 그 성공한 사람들이 다 미국에 가서 있는 걸 그대로 와서 만들어서 세계적 기업이 됐어요. 자기 절로 처음부터 생각한 게 알리바바도 그랬고 텐센트도 그렇고 찡도 그렇고 자기 절로 처음으로 이렇게 기발한 생각해서 만든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미국에서 했던 걸 그대로 중국에 했더니 세계적 기업이 됐어. 그러니까 스토리를 읽었잖아요. 맞잖아요. 아주 맞고요. 근데 어디에서 히트가 나올지는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괜히 못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내가 투자는 할 때까지는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어느 게 성공할지는 마윈도 모르고요. 마하통도 몰라요. 하물며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읽었다는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으로 지금은 레이싱에서 손해봤지만 똑같은 스토리로 이제 또 하게 되면 이번에는 성공 엄청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스토리가 가장 많은 게 핫한 게 이제 전기 자동차, 그렇죠. 자율주행. 근데 보고 있으면 정말 주식이 이렇게 섰습니다. 이렇게 완전 이렇게 갔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이제 요즘 캐시우드 누나, 우리나라는 맞아요. 돈나무 누나라고 맞아요. 하는 그 아크를 네. 만든 사람이 이제 X 유명하죠. 만든다 그래서 네, 이제 항공우주죠. 그러니까 이항이라고 하는 맞아요. 드론 회사는 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륙을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런 스토리들이 보이기는 시작한데 이미 돈은 그렇게 크게 많이 니오가 아마 한 달에 6,000대 정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비싸단 말이에요. 그 비싸다라는 거는 어떻게 그 비싸다라는 건 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뭘 저희들이 보고 비싸다고 판단?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뭐 이제 한국에서 보통 보면 뭐 뭐 피해 돈을 얼마나 버느냐 뭐 이런 것들 버는데 한 달에 6,000대 정도밖에 못 파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저 정도면 저거는 뭐 1년에 1조 이상 버는 회사도 저 시가총액이 안 되는데 그럼 비싼 거 아닌가? 아무리 미래의 가치를 땡겨왔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뜻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런 회사들이 스토리를 갖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스토리를 고민을 해보는 게 나은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잠깐 쓸게요. 네. 비싸다. 네. 비싸다. 예를 들면 퍼가 예를 들면 제가 질문할게요. 퍼가 500배예요. 비싼 거예요? 안 비싼 거예요? 그냥 제 기준으로 비싸다 이런 생각 듭니다. 첫째 포인트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절대적 수치로 비싸다 안 비싸다 판단하면 안 돼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어느 게 더 큰지를 봐야 돼. 이게 제가 전문 용어로 G를 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내가 질문해야 돼요. 내가 그로스를 볼 것인지 그로스 G예요. 성장에 베팅할 것인지 이 기업의 성장에 베팅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 투자는 두 가지를 벌어요. 배당을 볼 것인지 삼성전자는 배당을 벌면 성장 저는 굉장히 성숙됐잖아요. 성장이 막 3배, 10배는 아니란 말이에요. 배당을 먹을 것인지 판단하고 배당은 그냥 은행에 예금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 1%도 안 주는데 배당을 5% 준다. 그러면 나는 이게 성장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그냥 5% 먹고 사는 거. 그래서 나는 이쪽이 좋다 이러면 이런 주식 사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이나 항공우주나 아까 아크 같은 거는 미래 막 스페이스 우주공간 투자 이런 거는 지금 누가 봐도 적자 돈을 못 버는데 난 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 뭘 봐야 되냐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G를 보는 거잖아요. G는 내가 들어간 가격하고 파는 가격에 그거 캐피탈 게인이잖아. 자본소득이에요. 그럼 내가 1,000원에 들어갔는데 2,000원에 팔았으면 G는 100%인 거죠. 100% 성장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본다는 말이에요. 가격 차이를 보는 말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게 500배가 비싸냐 안 비싸는 이 G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항 있잖아요. 이항. 이 사람이 말하는 거기 사업을 뭐 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이 사업의 규모를 내가 어떻게 하든 파악해야 돼요. 시장이 100이라고 합시다. 전 세계 시장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 항이 100에서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못해도 이 항이 이 사장이 바보라고 해도 10은 한다. 근데 이거는 10%로 어떻게 판단하지? 과거 데이터 보면 돼요. 이 과거 10% 했네. 걔 성장 안 해도 10%는 할 거라. 걔면 여기 10이 내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걔 10이면 매출 규모가 나와요. 앞으로 근데 미래 이 규모가 어느 큰지는 이거 누가 해주냐면 각 싱크탱크, 각 전문가 이게 미래 시장을 알려줘.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는 시장이 100이라는데 저기서는 200이야. 저기서는 300이야. 그럼 그 평균치를 내가 쓰면 돼요. 평균을 갖다가. 거기서 10%가 얘네 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10을 벌겠네. 앞으로. 그럼 이 10에 대해서 오늘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돼요. 그럼 나와요. 이게 그냥 전부 분야 들어가도 1 플러스 R로 나눠주는 건데 그러면 계산했더니 예를 들면 가격이 5원이에요. 근데 시장에 갔더니 이게 60원이야. 이런 비싼 거예요. 비싼 거죠. 근데 이게 5원인데 지금 한 뭐 6원, 7원 뭐 이래. 오케이. 왜냐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 만약에 이 수장이 10%가 아니라 뭐 여기 50을 했어. DJI 세계 시장이 70% 하잖아. 중국 시장 해도 50%를 한단 말이야. 이러면 더 땡큐고. 이거는 놀랍게도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 자료, 한국 자료, 중국 자료 보면 어느 성장하는 시장의 규모를 내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시장의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커지는지가 그렇지.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빵 크기가 얼마냐 먼저 이거부터 파악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어느 정도는 내가 오늘 정말 자세하게 알려줬다. 맞죠. 당연히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재무 수업을 했네. 정말 이 시장에 전기차, 뭐 자율주행 이런 거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올해 가장 좋을 시장과
아니면 진짜 올해? 예, 올해 2021년? 예, 그리고 장기로 봤을 때 앞으로 중국에 투자하려면 이런 시장이 지금은 뭐 전기차나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앞으로는 길게 만들면 이쪽이 계속 커질 것 같다라는 거 좀 알려주시죠. 어느 분야? 아까 그 아크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아크가 ETF 만들기 전에 사실 작년에 제가 엄청 그 항공우주 얘기했어요. 왜냐면 미래는 5G가 아니고 6G예요. 6G는 항공우주 영역이에요. 우주에서 네. 지금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을 제어하느라고 한국의 삼성전자까지 해가지고 중국을 빼고 6G 표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이 6G에서 싸움이 우주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5G도 안 깔리는데 지금 6G를 공부해야 되네요. 우주. 네. 5G가 완전 다른 기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6D 되면 터지니 안 터지니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산꼭대기에서 터져요. 왜냐면 우주에서 쏴주니까. 그러면 거기서 핵심 기술 기업들이 있어요. 중국, 미국 다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죠? 다 사는 거지. 중국 거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 뭐 안지 알겠죠? 네. 근데 이게 작년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보다 덜 올랐어요. 그래 ETF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성장주가 막 폭발, 테슬라 보세요. 세계 부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로 못 오를 거예요. 성장주가. 네. 그러면 아직도 성장주가 안 나오는 섹터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영역이라는 거지. 항공우주. 네. 네. 아무튼 오늘 정말 더 많이 묻고 싶고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계속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욕을 안 합니다. 네, 속으로 그래서 근데 또 다음 일정도 있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게 인터뷰를 하는 입장으로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제 바람입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안유아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권순장의 브릿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